고려 4대 왕 광종 볼게요. 앞머리 글자 따면 태, 혜정이가 본 광경. 그래서 네 번째니까 광종에 해당되는 게 이거고요. 자, 배경 지식으로는 왕건 아들들 간의 왕위 다툼 속에서 2대 혜종 2년밖에 못했고 죽고요. 3대 정종도 제2기간 4년에 하고 호족들한테 시달려서 일찍 죽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4대 광종이 등극을 한 거예요. 왕건 때는 당근과 치책을 쓰면서 호족들을 잘 무마를 시켰는데 왕건이 아들들 엄청 많이 낳고 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호족들이 다시 이제 들고 일어서가지고 왕들을 괴롭힌 거예요. 혜종, 정종은. 그러니까 광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살려면 호족을 무자비하게 쳐내면서 왕권을 강화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왕종의 업적은 호족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노비안건법이에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이 당시 후삼국 간의 전쟁이 막 있었잖아요. 이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 노비가 돼가지고 호족들의 사병이 됐어요. 호족들의 힘의 원천이 된 거예요. 노비가. 근데 노비안건법 이게 뭐예요? 노비를 검사하는 거예요. 검자만 생각하시면 돼요. 노비를 검사해가지고 제대로 진짜 노비냐 아니면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이냐 구별을 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은 그냥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노비 수를 줄이니까 호족의 힘이 당연히 약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힘을 약화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제를 시행합니다. 그 당시에 관료 등용에 호족의 입김이 작용을 해서 호족들이 자기 신복들을 막 중앙 관료로 막 등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족의 힘은 자기 신복들이 다 중앙 관료로 포진돼 있으니까 호족의 힘이 세겠죠. 그래서 이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실시한 거예요. 시험을 봐서 관료를 등용을 하면은 호족 맘대로 이제 관료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으로 관료를 등용시키는 과거제를 시행을 했고 이거를 주도적으로 나선 사람이 중국인 쌍기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과거제를 시행했다. 그리고 과거제 시행하는 거 안에는 승과제도, 광종의 불교 관련 정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광종은 불교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 승과제도도 시행했다. 승려 보는 시험이겠죠. 그래서 광종이 과거제를 시행했다. 어떻게 외우면 돼요? 광종, 과거제, 글자 비슷하죠. 광종, 과거제. 글자 유사성 가지고 광종은 과거제. 뭐 호족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제를 시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광종, 과거제. 글자 비슷하니까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자, 참고로 쌍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후주 사람이에요. 후주기면 그냥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사람인데 고려에 귀화를 했어요. 그래서 광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과거제를 진두지휘한 사람이에요. 자, 광종 입장에선 누군가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그 사람이 또 한 명의 호족이 돼서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쌍기는 중국인이에요. 지역적 기반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쌍기는 호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종이 맘 놓고 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딩크를 생각하면 돼요. 히딩크는 혈연, 학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순수한 실력만 가지고 선수들을 대표팀 축구 선수로 뽑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쌍기도 실력만 가지고 관료들을 뽑게 하기 위해서 중국인 쌍기를 밀어줬다. 그래서 쌍기가 지공거가 뭐냐면은 과거를 주관하는 핵심 직책이에요. 그래서 쌍기를 지공거에 앉혀서 쌍기가 지공거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과거제를 제대로 시행을 했다. 그래서 쌍기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게 없으니까 인재를 골고루 등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종의 업적 중에는 관복을 제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색 공복제로 자단비녹 4가지 색깔의 그 관복을 제정을 하거든요. 이거를 도입해서 위계 질서를 확립을 합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이 호족들 성향에 따라서 당시에 신하들은 관복을 마음대로 입었어요. 그러니까 신라에서 온 관료가 있을 테고 후백제 관료가 있을 테고 후고구려 관료가 있을 테고 고려 초기는 후삼국이 통일된 거니까 각 나라에서 관료 생활을 하다가 관료가 됐는데 얘네들이 그 당시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 때 입던 각 나라의 옷들을 제각기 막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사나우니까 광종 때 관복을 4가지 색깔, 그 등급에 따라서 4가지 색깔로 관복을 제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자단비녹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백제는 자비청, 신라는 자비청왕, 고려는 자단비녹. 그래서 자비를 청합니다. 짠 담비는 짠 담비는 싫다. 이렇게 해서 고려는 자단비녹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조심하셔야 될 게 공복제정은 왠지 고려 때 체제를 정비한 성종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다. 광종 때다. 관복제정은 광종 때다. 어떻게 외우면 되냐? 광종 때 관복제정. 첫 글자 비슷하죠. 그래서 첫 글자 광과 비슷한 거에 관복제정은 광종.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광으로 시작되는 비슷한 게 시작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우리 과거제도 광종이었죠. 과거제 광 비슷하죠. 관복제정 광 비슷하죠. 그리고 연호 광덕이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그것도 광. 그리고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을
이제 만드는데 광종이 이것도 광종, 관촉사 비슷하죠. 그래서 첫 번째 광 글씨와 비슷한 업적들이 몇 개가 있더라. 광광광광 4개가 있어요. 같이 알아놓으세요. 자,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광종은 왕권을 강화해야 됐죠. 그래서 왕권 강화책으로 칭제 권원 및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칭제 권원이라는 얘기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황제라고 칭한 거예요. 내가 황제야. 이러면서 연호를 써야겠죠. 황제라면. 그래서 광덕과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연호 광덕부터 외워보면 연호 중에 광자 들어가는 건 광종 때 광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광종 때 광덕 이거를 광종이 광기에 차서 호족 귀족들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광기에 찬 광종은 연호를 광덕으로 했다. 광기에 찬 광종은 광덕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호 광덕 있었고 또 하나 두 번째 연호는 준풍이 있었는데 이 준은 줄어들다의 준이에요. 줄어든 준이 줄어든 이런 얘기고 풍은 바람풍이죠. 그래서 줄어든 바람. 그래서 광종 때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막 사용하는 유행 바람이 분 거예요. 연호를 사용하는 바람이 막 불어서 연호를 사용한 거예요. 광덕과 준풍이라고. 그랬다가 광종 때 송나라와 통교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게 중국과 통교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연호를 못 써요. 저희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체결하죠. 그리고 김춘추가 무열왕인데 무열왕 전인 뭐 버풍왕, 진흥왕,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다 연호를 사용하는데 나당 동맹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무열왕부터는 연호를 못 써요. 왜? 중국과 친교를 하고 나면은 중국이 황제의 나라고 황제의 나라만 연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연호를 못 써요. 그래서 광종도 그 전까지는 광덕, 준풍 막 연호를 사용했다가 송나라와 통교를 하고 나니까 이제 송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면서 연호 사용을 중단을 해요. 이제 송나라와 통교를 하면 연호 사용을 중단하게 됐다. 그래서 연호 사용을 중단했다는 얘기는 연호를 사용하는 그 바람, 유행이 불다가 그 유행, 그 바람이 부는 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연호 사용을 중단했다는 얘기는 연호 사용하는 바람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줄어든 바람 해서 준풍이라는 연호를 썼다. 그래서 이 준풍을 외우기 위해서는 광종 때 송나라와 친교를 맺으면서 연호를 사용하는 게 이제 중단됐지. 연호 사용 중단이면 연호 사용하는 바람이 줄어든 거니까 준풍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광종 때 송나라와 통교를 합니다. 광종 때 중국에선 송나라가 건국이 돼요. 그러니까 송나라와 통교를 했으니까 독자적 연호를 폐지하고 중국 연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호 준풍을 생각하시면은 준풍 줄어든 바람, 연호 사용하는 바람이 줄어든 이유가 송나라와 통교했기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광종 때 송나라와 통교. 그래서 송나라와 통교했기 때문에 연호 사용 바람이 줄어들어서 연호는 준풍.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광종은 주현공부법이라는 걸 시행을 해요. 주현공부법이 뭐냐? 주현은 지방간이 파견된 현을 뜻하고 그냥 여기서는 지방 행정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현을 단위로 해서 공무를 부과하는 법이에요. 주현에 공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납은 호구수에 따라 행정구역, 주와 현 단위로 부과를 했어요. 광종 때. 그래서 왜 이걸 부과했냐? 왕권을 강화한 광종은 호족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현 단위로 공무를 부과하는 법을 제정한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호족이 지방을 꽉 잡고 있으니까 지역을 호족이 자기 마음대로 공무를 막 걷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호족 힘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호족이 힘을 악용해서 주현의 공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까봐 그러면 호족의 힘이 세지는 거니까 호족이 마음대로 공무를 걷지 못하게 주현 단위로 공무를 부과하는 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광종 때 주현공부법이 시행됐다. 이걸 어떻게 외우면 되냐? 주현공부법의 공부, 스터디,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광종 때 과거제를 시행했죠. 그래서 과거 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현공부법의 공부를 보면 공부하면은 과거제가 생각나죠. 과거제는 광종 이렇게 해서 광종 때 과거제를 시행했고 주현공부법을 보면서 공부를 해? 그럼 이건 과거제, 광종. 이런 식으로 공부법에서 과거제 시행한 광종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종은 제위보를 설치를 해요. 제위보 무슨 뜻이에요? 위가 위태로움을 구제하는 기관. 그래서 구제할 제자에 위는 위태로울 위자예요. 그래서 구제한다. 뭐를? 위태로움을 구제하는 기관이 제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가 뭐냐? 일정 기금을 만들어서 그 이자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우리 노벨상 주잖아요. 노벨상이 처음에 노벨이 돈을 그 노벨 재단에다 딱 맡기면은 그 노벨 재단에서 그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금 그거를 가지고 노벨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벨상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자만 가지고 노벨 상금을 지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 보라 그래요. 일정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기금을 운용을 해서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게 바로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제위보라는 게 광종 때 만들어진 거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제위를 황제의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제위를 황제의 위치. 그럼 고려 때 황제의 위치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광종이죠. 칭제권을 하면서 황제라 칭하고 연호, 광덕과 준풍을 사용한 왕이 광종이잖아요. 태조 왕건도 황제라고 칭하진 못했는데 이 광종은 칭제건원, 왕권 강화책으로 황제라 칭했어요. 그러니까 제위보를 황제의 위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는 칭제건원한 광종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피해 습청 볼게요. 광종은 무자비하게 이제 호족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모반 계획했다는 투사만 있어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해 습청은 점점 심해져서 해종과 정종, 선대왕이죠. 이 선대왕의 아들들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말년에는 광종 본인의 아들 및 와이프까지도 막 의심해요. 쟤도 뭐 반란 일으키려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포정치로 인해서 고소가 난무하고 노비가 주인을 막 고소하고 아들이 아비를 고소하고 막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니까 다음에 나오는 성종 때는 광종과 반대되는 정책을 시행을 하더라. 이런 특징이 있고 광종 때는 광기에 차갖고 호족들을 막 죽였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광종의 불교 정책 볼게요. 광종은 굉장히 불교를 지지를 했고 불교 정책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불교에서는 화엄종을 밀어줬고 자 귀법사라는 절을 창건을 해요. 광종이. 그리고 주지를 균열을 귀법사의 주지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그 귀법사에 죄의보라는 걸 설치를 한다. 그래서 왜 귀법사에 죄의보를 설치했냐? 이거는 이제 광종과 호족 간의 파워게임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광종은 호족을 누르기 위해서는 일단 백성한테는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돼. 이 귀족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라도 자기 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제이보를 설치해서 어려운 백성들을 도와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 뭐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광종은 화엄종을 특히 밀어줬다고 그랬죠. 불교 화엄종. 근데 제가 화엄종 할 때 말씀드렸어요. 화엄종의 핵심 사상은 일찍다 다즈길이에요.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다. 근데 이게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였죠? 하나가 전부인데 이 하나가 바로 왕이라고 해석을 하면 왕이 전부다. 이런 얘기니까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왕권 강화가 절실했던 광종은 당연히 화엄종을 밀어주겠죠. 그래서 이제 광종은 화엄종을 밀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광종 때 귀법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어떻게 외우냐? 귀법사를 귀족을 법대로 죽이다. 사가 죽일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귀족을 법대로 죽이다. 누구예요? 근데 귀족을 법대로 죽이다인데 실은 이제 법을 제정을 해서 귀족을 법에 따라서 막 죽였는데 실제로는 그냥 멋대로 광종이 막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귀족을 법대로 죽였으나 실제로는 귀족을 멋대로 죽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귀법사를 귀족을 법대로 죽였으나 실제로는 귀족을 멋대로 죽인 사람 누구예요? 광종이죠. 광종이 광기에 차서 호족, 귀족들 막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귀족사는 광종이 만든 절이다.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귀법사를 귀족을 법대로 혹은 귀족을 멋대로 죽인 왕 하면 광종. 그래서 광종 때 귀법사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귀법사 주지가 균여였죠. 광종이 이제 귀족을 죽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귀족은 이 사회의 균이요. 이 사회의 균이요. 이러면서 귀족을 멋대로 죽이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귀족은 이 사회의 균이요. 균이요? 균여죠. 그래서 귀법사의 주지는 균여다. 왜? 귀족을 멋대로 막 죽이면서 귀족은 이 사회의 균이요. 균이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귀법사의 주지는 균여. 균여도 광종 때 스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광종 때 승려 의통과 재관을 송나라에 보내요. 요걸 한번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중국은 당나라 말기에 천태종 관련 서적이 다 해외로 유출이 돼버려요. 그래서 송나라에는 서적이 없어갖고 오히려 그 천태학이 쇠퇴한 거야. 그래서 고려에 요청을 해요. 야, 너희들 천태학 관련된 책이나 이런 자료 좀 달라. 근데 이제 광종은 송나라와 친교를 한지라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송나라의 요청을. 그래서 주명의 승려 이 의통과 재관을 송나라에 보내요. 근데 송나라에 보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내가 너희들 송나라와 친교를 했기 때문에 송나라에 너희들을 보내는데 송나라에 너무 퍼주지는 마라. 송나라에 가긴 가도 너무 퍼주지는 마라.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광종이 의통과 재관을 송나라로 보내요. 그리고 이 재관은 천태사교이라는 걸 저수를 해요. 중국에 가서.
천태사 교의가 뭐예요? 천태사 관련된 가르치는 책. 그래서 천태사 교의를 저술을 했는데 중국 사람에게 전해주지는 않고 그냥 죽어요. 이제 광종이 송나라에 너무 퍼주지는 마라 그랬으니까 천태사 교의라는 이 명절을 썼으나 전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천태사 교의 닮은 상자에서 빛이 나갖고 책의 존재가 알려졌고 결국은 중국 천태종이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천태종은 부흥을 했는데 재관이 그 깨달음을 고려에는 전해주지 못한 거예요. 중국 가서 천태사교의 쓰고 중국 사람들은 그 책 보고 천태종이 부흥을 했는데 고려 천태종은 쇠락한 거예요. 이제 재관이 깨달음을 고려에는 전해주지 못해서. 그래서 저 뒤에 훗날에 가면 의천이 중국에 가서 재관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재관 때 너희들에게 천태종의 교리를 알려주지 않았냐? 나에게도 도움을 달라. 이렇게 배움을 청해서 의천이 천태학을 중국에서 다시 배워옵니다. 이런 설화가 있어요. 자, 요거를 바탕으로 재관, 이거를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제발 관망해라. 광종이 승려 2명을 송나라에 보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송나라에 너무 퍼주지 말고 내가 송나라와 친교를 해서 보내긴 보냈는데 송나라에 너무 퍼주지 말고 제발 관망해라. 제발 보고만 있어라. 막 퍼주지 말고 광종이 재관을 중국에 보내면 한 말이에요. 제발 관망해라. 이러면서 재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재관이 광종 때 스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재관 업적 볼게요. 천태사교의를 저술해서 중국 천태종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태사교의가 뭐냐? 천태종 사상이란 뜻이에요. 천태종 사상을 가르치는 책이다. 그게 바로 천태사교의예요. 천태사가 천태학 사상을 가르치는 책. 그래서 천태사교의. 그래서 재관이 천태종 사상을 손쉽게 가르치는 책을 써서 죽어가던 송나라의 천태종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의통은 중국 천태종의 13대 교조가 됩니다. 이 재관과 의통을 중국에 보낼 때 중국은 천태종이 굉장히 쇠락해 있었죠. 그러니까 의통이 중국 가서 중국 천태종의 13대 교조 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천태종의 13대 짱이 됐다. 의통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돼요? 중국 천태종의 통이 뭐예요? 짱이란 뜻이죠. 통이 짱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짱이 됐다. 의통에서 통을 짱이라고 생각하시면 의통이 광종 때 중국에 이제 갔는데 그 당시에 송나라의 천태학이 굉장히 비리비리해서 의통이 중국 가서 천태종의 짱이 됐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불교 업적 중에 국사 왕사 제도를 실시한 게 있어요. 해거를 국사로 삼아서 국사 왕사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해거가 국사가 된다. 그래서 이 해거가 고려의 국사가 된다는 걸 어떻게 외우면 돼요? 해거에서 거가 클 거자예요. 그리고 우리 보통 중국 홍콩 영화 같은 데서 따거 이런 거 많이 봤죠. 큰형님 짱 보스를 따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따거. 그래서 이걸 짱이라고 생각하세요. 큰형님을 짱. 그래서 그 짱이 바로 국사죠. 고려시대 짱은 국사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왕사가 최고위직이었고 왕사가 죽고 나면은 사후에 국사라는 시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봐야 될 게 신라 진흥왕 때 최초의 국통 해량이었고 고려 광종 때는 국사였죠. 그래서 신라 때는 국통, 고려 때는 국사 이런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그 신라 때 최초의 국통은 해량이었고 고려 때 최초의 국사는 해거다. 비슷한 듯 다르죠. 국통, 국사, 해량, 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는 불교의 나라예요. 그래서 스님을 스승처럼 여겨서 스승사, 국사라고 했다. 그래서 이 고려시대 스님 보면 다 국사가 붙어있어요. 보조국사, 진울, 대각국사, 의천. 특이한 게 화정국사는 원효는 고려 숙종 때 화정국사라는 시호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통일신라 스님이지만 국사가 붙은 거고 원래 국사가 붙으면 다 고려시대 스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광종 때 국사 왕사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거를 국사로 삼았다. 그래서 해씨 스님 몇 명 보면 해량 하면 진흥왕 때 국통이 된 사람이고 있죠. 해초를 가르면서 인도까지 가서 왕호천축국전을 쓴 사람이고요. 해관은 삼론종을 일본에 전파한 사람이고요. 해거는 고려시대에 국사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해거가 국사가 된 걸 외우기 위해서는 해거에서 거를 따거, 해거 따거 이렇게 외우시면 해거가 따거, 짱이 됐어. 그 짱이 바로 뭐예요? 고려시대 짱은 국사죠. 그래서 해거 따거 이렇게 생각해서 해거가 따거가 됐구나, 짱이 됐구나. 그 짱이 바로 국사다. 이런 식으로. 광종 때 교단 통합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교종은 균열을 시켜서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고 이 선종은 법안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 통합을 시도했어요. 이를 위해서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해거를 귀국시킨 거죠. 그래서 해거가
법안종과 또 관련이 있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고려 성종이 유학에 많은 공이 있다면 광종은 불교에 굉장히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여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귀법사 주지였죠. 그래서 귀족을 멋대로 죽이면서 귀족들은 이 사회의 균이여 이래서 귀법사 주지가 균이여 해서 균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균여가 교정 통합을 시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균여를 균형이라고, 교정 종파 간의 균형을 이뤄서 먼저 힘의 균형을 맞추고 그 다음에 교정을 통합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균여가 교정의 균형을 이루고 난 다음에 통합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교정을 통합 시도했구나. 어떤 종 중심으로? 화엄종 중심으로. 광종은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화엄종을 밀어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광종이 해거를 국내로 이제 귀국시켜서 선종 종파를 법안종 중심으로 통합을 시도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우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 해거가 국사가 됐다는 걸 외우기 위해서 해거 따거 이렇게 외웠죠. 해거가 따거가 됐어. 짱이 됐어. 짱. 국사가 됐어. 근데 여기다 법안종과 관련이 있다. 법안종과 관련이 있다는 걸 외우기 위해서 해거, 따거, 안거 이렇게 외우세요. 해거, 따거, 안거. 거가 같은 라임이 있으니까 해거, 따거, 안거. 감히 따거에게 너 앉아!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해거, 따거, 안거. 이런 식으로 해거, 따거, 안거. 그래서 안거에서 안은 뭐냐? 법안종이에요. 그래서 법안종의 특징이 뭐냐? 안이 마음의 안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의 안정이면 선종이죠. 그래서 해거를 통해서 선종 종파를 법안종 중심으로 통합을 시도했다. 그래서 해거, 따거, 안거 이러면은 해거가 따거, 짱이란 뜻이니까 국사가 됐고 안거와도 관련이 있어요. 안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법안종이고 이 법안종은 안에서 마음의 안정, 선종 종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법성종, 법상종, 법안종 비슷한 게 많으니까 법성종은 법의 성인, 원효의 종파고 법상종은 법대 상위권에서 귀족이 지지한 종파고요. 법안종은 안이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는 그래서 선종계통의 종파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광종의 문화 업적 볼게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을 만들어요. 이거 광종이 말년에 귀족들 숙청하고 난 다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에 이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을 만들었다. 고려 시대의 가장 큰 석불 입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니까 제일 큰 석불 입상이에요. 그러면은 광대한 석불은 당연히 광종 때 있었겠죠. 광대한 석불이니까. 광대하게 큰 석불이라서 광종 때다. 그리고 관광으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광종이니까 관촉사. 논산 관촉사인데 광촉사라고 생각해서 광과 관촉사 비슷하니까 광종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게 그 조선 때 세조가 이제 막 조카 죽이고 막 죽이잖아요. 사람들 죽이고 난 다음에 죄책감에 원각사지 10층 탑을 만드는데 뭐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광종도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장을 이 귀족들을 죽인 죄책감에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광종 연도암기 볼게요. 임기가 975년까지예요. 그래서 그 왕이 언제까지 왕을 했는지만 알면은 대략의 요거는 이제 연도 흐름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 975년까지 외우려면은 이 광종이 죽을 때 신하들이 광종한테 물어봤어요. 왕이시여, 관은 어떤 관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랬더니 막 광종이 죽어가면서 광종은 빛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번쩍번쩍 막 빛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광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구찌로 그러니까 명품 구찌 있죠. 그러니까 구찌관으로 해달라. 구찌로 이러면서 구찌로가 975년이다. 그래서 광종의 임기는 975년까지. 관을 어떤 관으로 할까요? 했더니 죽어가면서 광종이 구찌로 이러면서 975년까지 왕을 하더라. 이렇게 외우세요. 자, 광종 업적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름 광으로 시작되는 비슷한 업적들 모아보면 연호가 광덕이 있었죠. 그래서 광기에 찬 광종이 광덕으로 광덕. 그리고 과거제. 그래서 과거제의 광이랑 과거제 비슷하죠. 관복제정 이것도 광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도 광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광광광광 4개의 광으로 외우시면 되고, 자, 과거제에서 또 외울 수 있는 게 주연 공부법. 주연의 공무를 부과하는 법인데 공부만 보고 공부 열심히 공부하는 과거제 시행한 광종 때 주연 공부법이 시행됐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호족들을 피해 숙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광종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외울 수 있는 게 귀법사. 귀족을 법에 따라 죽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귀족을 멋대로 죽였다. 그래서 귀법사는 광종 때다. 이거 외우시면 되고, 요 귀법사 귀족을 멋대로 죽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귀족들은 이 사회의 균이요. 그래서 귀법사의 주지가 균여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고요. 관복을 제정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도 호족들 죽이고 난 다음에 죄책감에 지은 거니까 요거를 이제 피해 숙청과 연결시켜서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호족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비 안건법, 노비를 풀어준 거예요. 검사에서 호족들이 노비를 자기 사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병을 줄이기 위해서 노비 안건법을 통해서 노비를 풀어줬다. 주현 공부법, 호족들이 그 지방의 공무를 자기 맘대로 거둘까봐 주현에 공무를 부과하는 법을 제정을 해서 호족 맘대로 못 걷게 했다. 그리고 과거제를 시행해서 호족들이 호족 입김에 관료들 막 등용 못하게 시험 봐서 과거를 시행하게 했다.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칭제 건헌을 했죠. 황제라 칭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외울 수 있는 게 제2보, 빈민구제기관인데 제2를 황제의 위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제2를 황제의 위치. 그러면 고려시대에 황제, 칭제 건헌을 한 사람은 광종이 유일해요. 내가 황제다. 이렇게 말한 사람. 그래서 황제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 광종이죠. 그리고 연호가 두 개가 있어요. 광덕과 준풍. 여기서 광덕은 말씀드렸고 준풍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송나라와 친교하고 난 다음에는 연호를 못 써. 그래서 연호를 사용하는 바람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준풍, 줄어든 바람이다. 해서 송과 친교하고 연호 못 쓰면서 줄어든 바람 해서 준풍도 광종 때의 연호다 생각하시면 되고, 불교 관련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국내 종파의 통합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넓은 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종은 화엄종 중심으로. 왜? 화엄종은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종파였기 때문에 광종은 화엄종을 당연히 밀어줬고요. 그때의 사찰이 귀법사였고 대표 스님이 균여였어요. 이건 위에서 방금 말씀드렸고, 선종은 법안종 중심으로 해거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해거, 따거, 안거. 그래서 해거에서 따거는 큰형님이니까 국사, 짱, 국사. 그래서 해거가 국사가 됐고, 안거의 안은 법안종을 생각하셔서 법안종은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안정을 추구하는 선종계통이다. 그래서 선종은 법안종 중심으로 통합을 하려고 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송나라와 친교하고 난 다음에 송나라의 천태학이 완전 망해가고 있었어요. 송나라, 이 당나라 말기에 서적들이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송나라가 천태학이 쇠락해 가니까, 이제 고려에 요청한 거죠. 야, 너희 뛰어난 스님 좀 보내줘. 송나라 이제, 친교를 맺었기 때문에 광종이 안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의통과 재관을 이제 송나라에 보내긴 보냈어요. 보내면서 그렇게 말한 거죠. 제발 막 퍼주지 말고, 제발 관망만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재관한테. 그랬더니 재관이 천태사교이라는 걸 저수를 했다. 그래서 천태학 사상을 가르치는 교이다. 이런 책을 재관이 이제 썼다 생각하시면 되고, 의통은 중국의 통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국 천태종의 13대 짱이 됩니다. 그래서 의통과 재관도 광종 때 스님이다. 왜? 광종 때 송나라로 보냈던 스님이 의통과 재관이니까요. 굉장히 길게 되네요. 앞으로는 좀 고려 때부터 왕의 업적이 많아서 좀 줄여서 두 개로 나눠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에 하니까 너무 기네요.